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스토리인 박영입니다. 사람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사람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스토리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경인여대 총장을 맡고 있는 류화선 총장과 함께 합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경인여대 처음 나와봤는데 이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랑을 좀 해주세요, 먼저. 우리 경인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여학생들의 정서 함양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 캠퍼스 내에 조각 그리고 꽃들로 이렇게 꾸며놓고 네. 저쪽에 보면은 저 계양산이 우리 학교 아, 뒷캠퍼스 같으니까 정말 아름답긴 아름다운 모양이죠. 그래서 방송사들이 그 TV 그 드라마를 찍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영화 촬영으로 해서 이곳에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어떤 방송국에서는 일기예보 화면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네. 오고 그런 그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캠퍼스를 둘러보니까 작은 수목원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거든요. 총장님께서 이 경인여대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좋은 학교죠. 우선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학교입니다. 매년 그 당국에서 집계하는 취업률 통계를 보면은 전국의 여자대학교 중에서 제 학교가 1등입니다. 그런가요? 또 입시 경쟁률을 보더라도 지난해 저기 이렇게 프랭카드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네. 13.6대 1. 이 인천이나 그 경기 부천 지역에서 굉장히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우리 대학을 그래서 똑똑한 학생이 배우고 뛰어난 교수가 가르치고 네. 그리고 따뜻한 학교가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대학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 좀 일찍 와서 우리 학생들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요. 이게 경인여대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죠? 우리 대학교가 2, 3년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교는 2년제, 3년제, 네. 4년제 학생이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4년제 학생을 모집을 했고 네. 또 다른 학과 학생들도 4년제 학위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제를 2, 3, 4년제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제 학생이 한 500명, 네. 그래서 전체 학생은 5,000명이 넘는,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의 네. 종합대학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정을 다니다 보니까 군데군데 Believe in Zero 이런 글귀가 눈에 띄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제로의 기적이란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빌리빈 제로의 제로는 네. 영의 가치를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의 가치가 뭐냐? 우리는 취업을 못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여대 교직원 학생 모두가 네. 미취업 제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빌리빈 제로에서 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빌리브 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이라는 거는 종교와 같은 굳은 신념 네.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 경인여대의 빌리빈 제로는 이 굳은 신념을 갖고 취업 시장에서 우리 경인여대 학생들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네. 목표를 가지고 교직원이 일을 하겠다. 이런 각오의 하나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신념하에서 일하신 결과 어떻게 취업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한 지 한 2년 됐습니다만은 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전문학교 2, 3년제 대학이라 그러죠. 전문학교가 한 4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경인여대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취업률 그 랭킹 면에서 네. 한 30위권 내외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재작년 이렇게는 10위권으로 이제 도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간호학과라든지 보건학과 이렇게 한 학과만 있는 특수 전문 계열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대학을 제외하고 나면은 네. 아마 우리 경인여자대학교가 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작년 경우에는 거의 70% 취업률이 달성됐습니다만은 네. 올해는 아마 70%를 넘길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를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취업률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미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여대 교육 철학 중에서 유독 봉사를 강조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인성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인여대는 연구중심 대학이 아닙니다. 네. 교육중심 대학이거든요. 교육중심 대학으로서 여성 전문 리더를 양성하는 게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역지사지하는 거, 남의 입장에 서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역지사지를 하려면은 역시 나눔 봉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로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도 네. 봉사가 중요하고, 교육기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그 구체적인 봉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나요? 그렇죠. 우리 대학은 매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는 그 해외 봉사를 학생들한테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가 지어진 지, 개교한 지가 한 23년 이렇게 됩니다만, 한 번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외 봉사를 나갔는데, 주로 동남아 각국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에 나가고 그 한글반을 운영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 봉사단과 함께 K-팝, 그 다음에 고전무용단 이 같이 내보내서 한국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그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이 경인여대에 특화되어 있고, 물론 해외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작은 결혼식, 뭐 주로 다문화 가정 같은데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작은 결혼식도 해주고, 또 이런 그 한센인 이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죠. 총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독서, 책 이런 겁니다. 좀 이유가 궁금해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책 읽는 것도 네. 인성교육의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왜 읽어야 하느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아마 전체를 통섭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강조합니다만은 독서는 누구라도 천재를 만들 수 있다. 책을 읽지 않고 똑똑해진 사람은 없다. 책을 읽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독서만큼 인생에 보약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네. 특히 이제 인문서적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인문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것인데, 인문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를 가능케 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 그 애플을 만들어서 이제 유명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문학 서적을 많이 아주 통섭한 그런 그 말하자면은 그 독서광인,
그러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아마 스티브 잡스가 제품 개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게 저는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이렇게 참 바람이 부니까 더욱 아름다운 게 경인여대 캠퍼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독서 얘기, 책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인여대 학생들에게도 이 독서를 읽어라 하는 그런 뭐 미션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부여됐나요?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책 100권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100권이요? 그래서 경인여대 우리 학교에는 그 경인 인증제가 있는데 네. 경인 인증제에 통과를 하려면은 책을 읽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거에 더해서 다송을 강조합니다. 다송이요? 많이 외라. 네. 책을 통째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문장은 외우는 게 좋다. 네. 그다음에 좋은 시도 좀 학교 다닐 때 한 50편 정도는 외라. 그다음에 성경에 그 시편 같은 구절도 외워놓으면은 두루두루 쓰일 때가 많고 네. 또 뭐 글만 잘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아주 풍요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다닙니다. 네. 이 교육에 대한 우리 총장님의 확고한 좀 신념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대담 전에 총장님의 이력을 살펴봤는데 참 다양해요. 대기업 부장, 언론사 편집국장, 그리고 지자체장, 파주시장이었죠. 공기업 대표까지. 어떻습니까? 이 대학 총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이전의 일들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일반 조직과 학교는 정말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기업이나 관청 이런 조직은 전체를 하나로 네.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는 학생들을 한쪽으로 몰아갈 수가 없고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콩을 콩자루에 담는 거는 일반 조직 그런 관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만 네. 학교는 자루에 담은 콩을 이렇게 풀어놓는다. 그러면 굴러가는 콩도 있고 튀는 콩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학생들은 적성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잘 발견해서 그걸 북돋고 네. 도전시키고 성취토록 도와주는 게 이게 학교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총장님, 그 한편으로는 이 대학이라는 곳이 콩자루에 콩을 담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노하우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노하우보다 노아이를 가르쳐라 이렇게 교수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거를 가르치면은 그 제품 설명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노하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건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이를 가르치려면 노웨어, 노웬 이런 것까지 알게 되죠. 그래서 어디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까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노하우보다는 노와이다 노와이.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돼 노와이를 알게 되면은 네. 발상전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평소에 우리 총장님의 학자로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학자가 아니죠. 학문이 깊은 것도 아니고 조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학자보다는 저는 교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로 하여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재능에 따라서 도전시키고 성취토록 돕는 그런 것이 교육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재능을 발견하고 도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 CNN의 그 대담 사회자 레리 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야구 선수들 애들하고 야구 선수들 이렇게 오면은 모여갖고 사인해달라 뭐 이렇게 전부 다 그러는데 네. 그 레리 킹만은 그런 사인해달라는 것보다 왜 그때 번트를 치셨나요? 왜 그때 도루를 하셨나요? 끊임없이 야구 선수들한테 이제 네.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리 킹은 어렸을 때부터 대담 사회자로서의 소질을 보였던 거다. 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소질을 보이는 학생을 그 소질대로 키워주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육에 대한 철학을 잘 들어봤고요. 좀 화제를 돌려서 좀 개인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을 나와서 첫 직장으로 대기업, 삼성그룹이었죠. 대기업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74년도인데 삼성그룹에서 ROTC 출신을 뽑는다고 이렇게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덜커덕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삼성 비서실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삼성전자로 와갖고 과장, 부장 하고 이제 삼성그룹을 떠나게 됐죠. 네. 참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파주에서 서울대학 나오고 삼성 들어갔으면 정말 파주에서 용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오셔서 신문기자로 변신을 하셨어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38살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민간 부문,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라 그러죠. 네. 민간 부문보다 공공부문, 퍼블릭 섹터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서 새로 공직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경제신문에서 네. 중견기자를 뽑는다 이런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면접 뭐 이런 걸 다 거쳐갖고 중견기자로 들어갔는데 중견기자라고 하기 전에는 뭐 말단 평기자죠. 이렇게 가서 생활했는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도 언론사에 많이 취직한 걸 봤고 네. 또 그 기자가 깨어 있으면은 뭐 사회도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뒤늦었지만 언론인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론사 생활을 하시다가 파주시장이 되셨습니다. 2004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지자체 단체장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참 우연한 일입니다. 제가 일본 히소스바시 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신문들이 대서특별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의 조그만 지방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즈모라는 시인데 네. 메릴린치에서 부사장을 하던 사람이 가갖고 그 도시를 굉장히 변혁시키고 발전시켰다. 네. 이런 기사가 난 걸 보고, 야, 나도 이와쿠니 메리린치 부사장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한번 시장을 해보고 싶다. 근데 기회가 돼서 시장에 도전해갖고 당선된 거죠. 사실 총장님과 저는 초면이 아니죠. 구면이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2005년도 CNM에서 파주를 취재할 때 그때 시장으로 계셔가지고 그때 많이 뵀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파주시 자치단체장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좀 회고를 하시면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운 좋게도 잘 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맨날 1등도 하고,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건 뭐, 제 생각에, 조직 관리라든지 조직 경영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직의 핵심 가치가 뭐냐, 또 조직의 미션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것만 분명히 따지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저는 파주시의 핵심 가치를 시민주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의 핵심 가치가 시민주의 행정이니까 그거는 공무원 편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 편의 행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민이 옳다고 하면은 옳은 거고 시민이 원하는 걸 해주고 또 시민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은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어떤 점은 또 후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저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익의 편에 서서도
시민주의 행정을 수행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개편이라는 것은 이게 삼공의 원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 삼공의 원칙 하에 네. 또 시민주의 행정이라는 핵심 가치에 맞게 해서들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이걸 딱 구분해서 이러니까 그렇게 성과가 났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 힘들어야 시민이 편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파주시를 잘 운영하시다가 다시 CEO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공기업의 세븐록 카지노라는 게 있어요. GKL이라는 회사입니다만은 네. 거기에 좀 가서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을 그럼 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기업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가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냐 하면은 그 카지노 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도박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개혁할 사람은 유아선이 너밖에 없다. 가라. 뭐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성격이 뭐 개혁적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변화를 좋아하니까 그럼 한번 내가 가보겠다. 네. 이렇게 생각으로 가긴 했는데 가서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투명 경영 이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류하선 총장님의 인생을 쭉 들어봤는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네요. 이런 인생에서 혹시 가장 고마웠던 분 누가 생각나세요? 라고 질문 드리면 누구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를 만나서 같이 이런 사람 다 고마웠지만 뭐 꼭 굳이 한 사람을 택하라면은 뭐 제 집사람을 택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집사람한테는 고맙다기보다는 미안한 생각이 더 많죠. 제가 바깥일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그 가정사를 잘 챙기지 못했고 그 가정사를 집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그랬으니까 좀 미안하죠.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가끔 뭐 브레이크를 걸어줬다. 저는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준 덕에 지금까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파주에서 이렇게 새로 시골집 같은 걸 지어서 살고 계시다고요? 예, 저는 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시골 그 산속에다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삽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김진경 시인이 쓴 그 낙타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 시규절을 보면은 낙타는 서막을 떠나지 않는다네. 사막이 푸른 벌판으로 바뀌기 전까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도 낙타처럼 자기가 태어나 살던 고향을 떠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떠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푸른 벌판으로 변하는 거 사람이 그것들을 다 바라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고향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는 낙타나 사람이나 뭐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간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느덧 이렇게 맞춰야 될 시간이 다 왔는데 지금 주중에는 이렇게 학교에 나와 계실 테고 주말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주말에는 뭐 시골에 가왔고요.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그다음에 나무를 가꾸고 꽃도 심고 또 시간 남은 뒷동산에 산책도 오고 사모님이랑 같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헤르만 헤세가 인생 후반기 정원에서 일하고 쉬고 사색하고 관찰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서부터 그런 헤르만 헤세의 그 노년 생활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헤세처럼 풀과 꽃과 나무와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흙을 만지고 식물과 이렇게 대화하며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물은 이렇게 나이 먹고 커갈수록 좀 밉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나무 식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건사하게 바뀌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자연과 사람과 이렇게 그 만나는 그런 의미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네. 뭐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나면 거기 집 짓고 사는 데 한번 꼭 놀러 가고 싶고요. 네, 한번 오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총장님의 계획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굳이 계획이랄 거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나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 여행이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어디 여행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만든 건데, 나누고 비우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나를 비우면은 여생이 행복하다. 이런 말도 되기 때문에 나는 나비 여행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서 동식물과 대화하고 또 나비 여행도 하면은 그래도 뭐 그거 멋진 인생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총장님 말씀 긴 시간 동안 잘 들었고요. 총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그 자치단체장 하실 때 내세우셨던 슬로건이 생각나요. Back to Basic.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모습, 제가 항상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